그 진돗개가 그 비 오는 밤에 했던 일은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전부 실화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의 불빛마저 삼켜버릴 듯한 밤이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와이퍼가 쉴 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가락만이 순찰차 안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김민준 경위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또 다른 야간 순찰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 굳은 살이 박인 손처럼 그의 감정도 무뎌질 대로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갓 임관했을 때 품었던 사명감은 팍팍한 현실과 끝없이 반복되는 사건 사고 속의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기계적인 의무감과 정년을 향한 막연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찰차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하얀 형체가 쏜살같이 나타났습니다. 끼익!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경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고란이라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제복을 금세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차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초라한 몰골을 한 백구, 진돗가의 한 마리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독 새하얀 털과 샛별처럼 빛나는 두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유기견들이 사람을 보면 경계하거나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 마련인데 그 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긴 눈빛,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경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녀석,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저리 가. 그는 손을 휘휘 저으며 개를 쫓아냈습니다. 개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한국 토종 진돗개들은 그 영리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하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녀석들은 대부분 경계심이 강합니다. 특히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특별 보호를 받으며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녀석의 늠름한 체구와 곧게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는 영락없는 순종 진돗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개가 왜 이런 모습으로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걸까? 김경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채 올라탔습니다. 그냥 길 잃은 개겠지. 피곤한 생각은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하얀 형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백 미터를 더 갔을까? 골목을 꺾어 나오는데 아까 그 백구가 젖은 몸을 이끌고 헐떡이며 순찰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 필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요함에 김경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개는 명백히 자신을 이 순찰차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김경희는 차를 세우고 다시 창문을 내렸습니다. 왜 자꾸 따라와? 네, 주인 찾아가. 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순찰차를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칭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애절하고 절박한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김경희의 무뎌진 감정선 어딘가를 그 소리가 가늘게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적에는 왜 저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일까? 단순한 배고픔이나 길을 잃은 것과는 다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목적이 느껴졌습니다. 이 비 오는 밤, 지치고 외로운 경찰관과 끈질긴 백구의 기묘한 추격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저 성가신 불청객이라고만 생각했던 백구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김민중 경위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운전대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야간 순찰은 늘 고되고 특히 이렇게 비까지 오는 날이면 감상에 적기보다는 신경만 더 날카로워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하얀 개의 형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망부석처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별일이야. 정말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속도를 조금 더 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면서 그는 이제 정말 따돌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인적 드문 도로를 달리는 순찰차의 속도를 동물이 따라오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더 달렸을까? 다음 순찰 구역으로 향하는 신호등에 걸려 차를 멈췄습니다. 무심코 사이드미러를 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끊어지는 어둠 속에서 하얀 점 하나가 맹렬한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백구였습니다. 녀석은 젖은 몸이 무거운 것도 잊은 듯 내 다리를 힘차게 뻗으며 아스팔트 위를 박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따라온다기보다는 추격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김경희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독한 녀석이네. 그는 개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일부러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하며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개가 아무리 영리하다 한들 복잡한 도심의 도로망까지 꿰뚫고 있지는 못할 터였습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가의 백구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주인이 살던 진도로 돌아온 일화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 이 녀석처럼 특정 차량을 그것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대상을 추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김경희는 이것을 변덕스러운 동물의 우연한 행동으로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배가 고파서 경찰차를 보면 먹을 것을 줄까 싶어 따라오는 것이겠지. 혹은 그저 호기심 많은 녀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순찰 구역을 돌고 나서야 그는 다시 관할 지구대로 복귀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무심결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하얀 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제풀에 지쳐 돌아갔겠지.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뻐근한 어깨를 돌렸습니다. 동료들과 간단히 순찰 결과를 공유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순찰 일지를 작성하던 그의 귀에 희미하게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나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경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지구대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유리로 된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문밖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한 채 아까 그 백구가 앞발로 조심스럽게 문을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김경희와 눈이 마주치자 긁기를 멈추고 대신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낑 하는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수많은 골목과 도로를 거쳐 왔는데 이 녀석이 지구대 위치를 어떻게 알고 정확히 찾아왔단 말인가? 김경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길 잃은 개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지와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할까? 그의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려는 것일까? 칠흑 같은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지구대 문을 사이에 둔 지친 경찰관과 끈질긴 백구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경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백구가 그토록 끈질기게 그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민준 경위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구대 뒤편으로 돌아가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그만 가라.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빵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김경희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경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규정상 유기견을 함부로 지구대 안으로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김경희는 다음날 아침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으로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밤새 그를 괴롭혔던 백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포기했겠지.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그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경희는 그날 밤의 기묘한 만남을 그저 스쳐 지나간 해프닝으로 여기며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목의 단골 식당에 들러 저녁을 해결하고 나왔을 때 그는 익숙한 하얀 형체를 발견하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식당 주차장 구석 그의 차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구,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조금 더 마른 듯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나타나자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경희는 이제 놀라움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개인 차량을 알아보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지만 수많은 차들 속에서 특정인의 차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자동차의 미세한 외형 차이나 엔진 소리의 고유한 주파수를 기억하여 주인의 차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녀석도 순찰차의 엔진 소리와 그의 개인 차량의 소리를 연관지어 기억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김경희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그는 채 타지 않고 개와 대치하듯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끈기 있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출근하면 어느새 지구대 근처를 맴돌았고 퇴근하면 그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따라와 그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지구대 동료들도 그 이상한 스토커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김 선배님, 오늘도 어김없이 보디가드가 따라붙었네요. 젊은 후배의 순경이 창밖을 가리키며 짓궂게 놀렸습니다. 김경희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개의 집요한 행동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의 일상을 뒤흔드는 미스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습니다. 녀석의 눈빛,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격성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개를 섣불리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경희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 복도 구석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낡았지만 반듯하게 접혀 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 위에는 마치 표식처럼 작은 조약돌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경희가 고개를 들어 CCTV를 확인했을 때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시간 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백구가 입에 손수건을 문 채 복도를 걸어와 정확히 그의 집 문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는 다시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이제 그의 동선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집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소통의 시도였습니다.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그 낡은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백구는 누구이며 이 손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백구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경위는 손에 들린 낡은 손수건을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빛바랜면 손수건, 여러 번 빨아해지고 부드러워진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낡았을지언정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깨끗했고 심지어 희미하게 섬유 유연제 향기까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가장자리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맨 듯한 투박한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거의 지워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이니셜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B, 그리고 그 옆에는 J, 인가. 김경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지만 더 이상은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들고 지구대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손수건과 백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가 인간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어오거나 애완견이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백구의 행동은 그런 본능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서신을 전달하듯 손수건을 그의 집 문 앞에 고이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이는 고도의 지능과 명확한 의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보자기는 물건을 싸는 용도 외에도 정성과 복을 함께 전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작은 손수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을 감싸거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는 이 낡은 손수건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백구가 전하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그는 손수건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순찰을 함께 나가는 젊은 파트너 이수현 순경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활기차고 눈치 빠른 이순경은 김경희의 곁을 맴도는 백구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흥미를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선배님, 그건 뭡니까? 어젯밤에 그 녀석이 또 나타났습니까? 이순경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경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손수건을 두고 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순경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이 사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까지 선배님께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경희는 이순경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같은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근거 없는 동물의 행동 하나만 믿고 경찰 인력을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그는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개가 사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손수건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김경희가 답답한 듯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때 이순경이 책상 위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햇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이 손수건이 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손수건 구석에 희미한 이니셜 자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자수, 너무 낡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실물 신고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니셜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젊은 파트너의 의욕 넘치는 제안에 김경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절박한 눈빛, 끈질긴 추격,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에 쥐어진 이 낡은 손수건,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손수건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경희와 이순경은 이 작은 단서를 통해 백구가 전하려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수현 순경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최근 몇 년간의 분실물 및 실종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자 혹은 백, 찐, 백, 준 등 가능한 모든 이니셜 조합을 입력했지만 손수건과 연관 지을 만한 유의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방대했고 단서는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손수건 같은 흔한 물건을 특징으로 실종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순경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김민준 경위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파트너의 의심과 적극적인 태도는 그의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순경의 반짝이는 눈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를 독려하는 듯 했습니다. 선배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 손수건의 재질이나 바느질 방식 같은 걸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감식반에라도 의뢰하자는 거냐? 낡은 손수건 하나 가지고 다들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다. 김경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이순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이 바느질, 요즘 기계 자수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정성이 들어간 옛날 어르신들이 직접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순경의 말에 김경희는 다시 손수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올이 굵은 실로 한 땀 한 땀 서툴게 수놓은 이니셜. 그것은 누군가의 애정과 시간이 담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순경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김경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배님, 이걸 좀 보십시오. 반려견 매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개들이 치매 노인이나 자폐 아동들의 심리 치료를 돕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개들은 특정 물건을 통해 사람과 교감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쫓는 이 백구도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파트너의 추리는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나 본능이 아니라 명백히 학습되고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경희의 경험과 직관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정보로 사건의 다른 각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그런 후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열정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그 개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냐? 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단서가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손수건은 아마 그 주인의 것일 겁니다. 백구는 주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경찰, 그 중에서도 선배님을 특정한 거고요. 왜 하필 나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녀석은 선배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처음 순찰차를 막아선 순간부터 모든 게 계획된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 순경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김경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같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물과의 유대, 그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저항감이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구대 밖에서 익숙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백구가 어느새 또 나타나 지구대 앞 화단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안을 들여다보며 마치 자신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듯한 영민한 눈빛으로 김경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재촉이자 동시에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이 순경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 한 번만 저 녀석을 믿어보시죠.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젊은 파트너의 당돌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김경희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그 어떤 증거물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젊은 순경의 추리는 사실일까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한 마리 개의 지능적인 구조 요청일까요? 아니면 두 경찰관의 섣부른 판단일까요?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 순경의 당찬 제안에 김민중 경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백구의 영민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지금의 이 순경처럼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신참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박진우라는 이름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박 선배는 유능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블랙이라는 이름의 용맹한 경찰 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블랙은 박 선배의 명령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충성스러운 셰퍼드였습니다. 김경희는 종종 박 선배와 블랙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유대로 맺어진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그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을 급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김경희와 박 선배 그리고 블랙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고 그들은 범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맞닥뜨렸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한 명의 범인이 김경희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김경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 박 선배가 그를 밀치고 대신 총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선배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블랙 역시 범인이 쏜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날 김경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던 선배는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고 총상을 입은 블랙은 혼란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술을 받고 깨어난 김경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선배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사라진 블랙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블랙은 박 선배의 유일한 혈육인 늙은 어머니에게도 큰 위안이 되어주던 존재였습니다. 박 선배의 장례식장에서 선배의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사라진 블랙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경희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경희는 스스로를 마모시켰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와 깊은 유대를 맺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그에게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물의 순수한 충성심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반가쇠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찰견을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폭발물 탐지나 마약 탐지, 인명 구조 등 특수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 경찰견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계급과 군번까지 부여받는 엄연한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 대우받습니다. 핸들러와의 유대감은 임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은퇴한 경찰견들은 일반 가정에 분양되어 여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김경희에게 블랙은 바로 그런 존재, 잊을 수 없는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백구, 녀석의 끈질긴 충성심과 지능적인 행동은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블랙의 모습을 자꾸만 겹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백구의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꼬리를 치던 블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요함이 마치 과거에 자신이 블랙을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까봐, 만약 이 백구의 요청을 따랐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혹은 더 나쁜 결과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실망과 죄책감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현 순경은 그런 김경희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의욕적으로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온, 착하지.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려는 거지. 백구는 이 순경의 접근을 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선은 김경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경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눈앞의 절박한 신호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미지의 위험 속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그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김경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백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그 자신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경위의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백구가 마침내 행동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녀석은 망설임 없이 김경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입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빨을 세워 상처를 입히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떼를 쓰듯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구대 안에 있던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개 진짜 보통이 아닌데요? 김 선배님한테 완전히 꽂혔나 봅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김경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자신의 바지를 물고 있는 백구의 입,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간절한 눈빛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개의 행동 언어에서 입으로 무언가를 부드럽게 무는 행위 마우팅는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강아지 시절 어미나 형제들과의 놀이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하고 주인의 관심을 끌거나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백구의 행동은 놀이나 애정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명백하게 방향성을 가진 이쪽으로 와달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백구는 그의 바지를 물고 아주 약간씩 출입문 방향으로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김경희가 움직이지 않자 백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절박한 낑낑거림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에 김경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총에 맞고 쓰러진 박 선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무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비겁함, 그가 10년간 애써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백구의 작은 몸짓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그 생각은 비수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경찰 제복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이었고 눈앞의 생명이 어떤 형태이든 그 절박한 신호를 외면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규정의 잣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김경희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수연 순경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순경의 얼굴에 안도와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자. 김경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발을 떼자 백구는 그제야 그의 바짓가랑이를 놓고 한 걸음 앞서 나가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김경희와 이 순경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노련한 안내자 같았습니다. 지구대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남아있던 동료들은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김경희는 허리에 찬 무정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공식적인 순찰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감찰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이끄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딘 백구의 하얀 꼬리가 그들을 미지의 운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가 안내하는 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 무모한 결정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순찰차를 이용하시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 걸어서 따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이수현 순경이 다급하게 말하며 순찰차 키를 챙겼습니다. 김민중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차를 보고 따라오게 할 수는 없어. 이번에는 우리가 저 녀석을 따라가야 한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백구가 순찰차를 추격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백구가 안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녀석이 이끄는 길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관제센터에 무전을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제센터. 여기는 한강 2팀. 관할 구역 내 특이사항 확인을 위해 잠시 도보 순찰로 전환한다. 이상, 그는 일부러 특이사항 확인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걔를 따라간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 동안 김경희에게 규칙과 규정은 스스로를 지키는 갑옷이자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뼈대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가 그토록 오래도록 경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 그 뼈대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동물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 그리고 경찰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를 움직이게 한 지극히 본능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 순경과 함께 순찰차에서 내리자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무작정 달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백구는 그들을 데리고 익숙한 도심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뜸해지고 아파트 단지 대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길은 점점 더 좁고 가팔라졌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비탈을 깎아 주택가를 형성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달동네 지역은 길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워 종종 복지나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백구는 바로 그런 곳을 향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 순찰 구역이 아니라서 지리가 익숙지 않은데 선배님은 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순경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김경희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희미했지만 신참 시절에 몇 번 순찰을 돌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채 시간이 멈춘 듯 낡고 고요한 동네. 그의 뇌리에서 잊혔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둠과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 동물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김경희는 허리춤의 권총 손잡이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면, 만약 백구가 그들을 위험한 범죄의 현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라면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굳은 의지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백구는 마지막 남은 가로등 불빛마저 사라진 좁은 산길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무성한 숲풀과 나무들만이 어둠 속에서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뒤를 돌아 두 경찰관을 한번 바라보고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두운 산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김경희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합리적인 의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어둠을 갈랐습니다. 따라가자. 그의 짧은 한마디에 이순경도 굳은 표정으로 손전등을 켰습니다. 두 개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백구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산길의 끝에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규칙을 어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김경희의 결심은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낮 동안 내린 비로 땅은 질척거렸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낙엽과 돌부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민준 경위와 이수현 순경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겨우 길을 분간하며 백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백구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듯 능숙하게 장애물을 피해 나아갔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김경위의 제복은 이미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백구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이 순경 역시 젊은 체력으로 힘겹게 그를 뒤따랐습니다. 선배님, 마치 이 길을 수백 번은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들의 야간 시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망막에 빛을 반사하는 타페텀이라는 반사판 구조가 있어 적은 빛으로도 사물을 훨씬 밝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백구는 인간에게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인 이 산길을 손바닥 보듯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길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이름 모를 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문득 김경희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순찰차 안에서 무기력하게 야간 근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체 모를 개 한 마리를 따라 인적 없는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20년 경찰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비합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더 올랐을까? 가파른 경사가 끝나고 완만한 능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앞서가던 백구가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한 지점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경계심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김경희와 이순경은 긴장하며 손전등 불빛을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비췄습니다. 불빛이 닿은 곳에는 숲풀에 반쯤 가려진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창문인지 구멍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깨진 유리창.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집을 향해 꼬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경계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경찰입니다. 김경희가 목청을 높여 외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낡은 문틈을 비집고 나오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이순경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떡할까요? 들어가 볼까요? 김경희는 망설였습니다. 영장도 없이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백구가 바로 저 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대신 문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경희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곳은 범죄의 현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넌 뒤에서 엄호해라. 그는 이 순경에게 지시하고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대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짝 밀자 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것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싸늘한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섞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또 다른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경희는 그 냄새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맡아왔던 죽음과 가까운 곳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열린 문틈으로 재빨리 몸을 낮춰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안에서 녀석의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김경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침내 그 어둡고 불길한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과연 그 고요한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백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온 이유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민준 경위는 손전등 불빛으로 내부를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살림살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그리고 한쪽 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다가 한쪽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 백구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누군가의 곁에 바짝 엎드려 그 얼굴을 애타게 핥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곁에는 할머니 한 분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경희와 이수연, 순경은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급히 할머니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희미하게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이순경, 빨리 배실러에 연락해. 위치는... 김경희는 다급하게 외치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모르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관제센터에 연락해 GPS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빨랐습니다. 이 순경이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잡는 동안 김경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할머니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쓰러지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천증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령자가 홀로 사는 집에서 낙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쓰러질 경우 초기 대응 시간을 놓쳐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외땅 옷에서는 지금처럼 작은 생명에 도움이 없었다면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백구는 그 모든 과정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 듯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등을 계속해서 핥으며 천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경희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이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던 이유, 그리고 마침내 이곳으로 자신을 이끌고 온 이유, 이 모든 것이 쓰러진 주인을 살리기 위한 한 마리 동물의 처절한 사투였던 것입니다. 낡았지만 깨끗했던 손수건은 바로 이 할머니의 것이었을 겁니다. 백구는 주인의 채취가 묻어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아 밤거리를 헤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백구는 경찰 제복을 입은 김경희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동물의 순수한 본능으로 경찰이 자신의 주인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경희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는 백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고 흙투성이가 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김경희의 눈에 비친 백구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중한 존재를 지키려 한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절박한 신호를 귀찮아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외면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선배님, 구급대와 연결됐습니다. GPS 위치 전송했고 최대한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이 순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할머니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하던 외딴 집은 이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순자 할머니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경희는 이 작은 영웅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씻고 경찰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김민준 경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정이를 통해 119 상황실과 통화를 연결한 채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으면 기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혀주세요. 김경희는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풀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수연 순경은 자신의 손전등을 입에 문 채 두 손으로 할머니의 차가운 손과 발을 계속해서 주무르며 천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백구는 두 경찰관의 행동을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방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녀석은 낡은 이불 더미 속에서 꽤 두툼한 담요 한 장을 입으로 물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김경희의 발치에 그 담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녀석! 김경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구가 가져온 담요를 받아들어 할머니의 몸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좋기 20분은 더 걸릴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의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경찰학교에서 배웠던 응급처치술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할머니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동물의 도움으로 사람이 구조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종종 보고됩니다. 특히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개들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체 변화, 예를 들어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나 발작의 전조 증상 등을 감지하여 주인에게 위험을 알리기도 합니다. 백구가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얼마나 빨리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녀석의 빠르고 지능적인 대처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경찰관의 거친 숨소리와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무정위에서 흘러나오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경희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범인을 잡는 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중압감과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머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순경 역시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집 밖을 비추며 구급대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작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온다. 선배님,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순경이 기쁨의 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경희의 얼굴에도 비로소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백구 역시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지 꼬리를 흔들며 문 밖으로 뛰어나가 구급차가 오는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 경찰관의 신속한 초기 대응에 감탄하며 능숙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수액이 연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김경희와 이순경은 녹초가 된 몸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공간에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외딴 집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구급차가 험한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동안 김민준 경위와 이수현 순경은 순찰차에 올라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백구는 당연하다는 듯 순찰차 뒷좌석에 얌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녀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구는 이 사건의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구조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순자 할머니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급성 뇌경색과 저천증이 겹친 위급한 상황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혹은 백구의 신호를 끝까지 외면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김경희는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서는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적힌 수첩 같은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 역시 너무나 텅 비어 있어 가족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배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경이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응급실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할머니가 들어간 치료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는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백구가 잠시나마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순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순경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한 김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고 빛바랜 앨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첫 장에 꽂혀 있는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 할머니가 앳된 얼굴의 청년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입고 있는 옷이 김경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각이 잡힌 지금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의 낡은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경희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경, 그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나? 김경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의 제복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 입고 있는 제복은 10여 년 전 김경희가 신참 시절에 입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복을 입고 어머니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청년의 얼굴은 박진우 선배의 김경희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구하고 순직했던 파트너,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선배, 박순자 할머니는 바로 박진우 선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경희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백구는 결국 그를 과거의 가장 아픈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백구는 설마 김경희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선배에게는 블랙이라는 이름의 shepherd 경찰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구의 정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던져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김경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백구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제 모든 인연의 고리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우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경희는 이 무거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충격에 휩싸인 김민준 경위는 한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박진우 선배의 어머니, 그가 구한 할머니가 바로 그분이셨다니. 세상의 모든 우연이 자신에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전 박 선배의 장례식장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신에게 선배의 어머니는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인 타지아 닐서, 우리 아들 목까지 훌륭한 경찰이 되어주게.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그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선배의 어머니를 찾아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백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백구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그를 말없이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김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대체 누구일까? 박 선배의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일까? 모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경희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초기 응급처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고비는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김경희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박순자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조회하던 중 그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은 10년 전 순직한 아들 박진우 경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친인척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셨던 것입니다. 김경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 선배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님은 그 깊은 산속 외딴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준 것은 바로 백구였을 겁니다. 문득 그가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박 선배가 순직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박 선배는 강아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라. 우리 블랙이 낳은 새끼인데 꼭 눈밭에 굴러다니는 찹쌀떡 같지 않냐. 이 녀석 어머니 댁에 보내드리려고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 녀석이라도 곁에 있으면 좀 덜 외로우시겠지? 그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이제 막 눈을 뜬 듯한 새하얀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설마? 김경희는 주머니 속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뒤져 아주 오래된 사진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신참 시절 박 선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 박 선배가 환하게 웃으며 새하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강아지였습니다. 사진 속 강아지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백구의 모습이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백구는 박 선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10년 전 박 선배와 함께 사라졌던 경찰견 블랙의 혈육이자 홀로 남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남겨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백구가 그토록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왔던 이유, 수많은 경찰관들 중에서 유독 자신을 따랐던 이유, 어쩌면 녀석은 김경희에게서 지금은 희미해졌을 아빠의 파트너, 혹은 자신의 아버지를 꼭 닮았던 옛 주인의 채취를 맡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수년 전의 냄새까지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연의 고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박 선배가 남긴 마지막 인연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김경희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순간 김민준 경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손가락 사이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경찰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죄책감, 존경했던 선배에 대한 그리움, 홀로 외롭게 버텨오셨을 어머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작은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단단했던 갑옷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의 품에 안겨 젖은 그의 얼굴을 묵묵히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백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쓰러진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옛 주인이자 아빠였던 박진우 선배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랑,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녀석은 10년 동안 그 약속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딴 산속에서 오직 할머니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충직한 기사처럼, 그러다 할머니가 쓰러지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자 녀석은 자신의 모든 지능과 용기를 동원해 세상 밖으로 도움을 청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혹은 본능처럼 자신의 옛 주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김민준 경위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김경희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에 갇혀 경찰로서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백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선배가 믿었던 그 경찰이 맞습니까? 당신은 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까? 레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수현 순경은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파트너이자 선배인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김경희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지쳐 보이는 베테랑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명감을 되찾은 존경스러운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김경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책임과 약속이 생겼습니다. 박 선배가 남긴 어머니와 그리고 이 영웅적인 개, 백구를 지켜야 할 책임, 그것은 박 선배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임무이자 그가 평생을 걸고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박순자 할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굳은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선배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녀석,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백구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의 뜨거운 눈물, 그 이유는 바로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한 남자의 약속과 한 마리 개의 위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곁을 지키고 있던 김민준 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쟨, 민준이 맞지? 우리 아들 후배. 할머니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그리고 우리 백구, 우리 강아지가 자네를 데려왔다고 들었어. 역시 내 아들이 남긴 자식이라 그런지 똑똑하고 용감해. 할머니의 말에 김경희와 병실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이수현 순경, 그리고 간호사들 모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원의 특별한 배려로 백구는 할머니의 병실 출입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할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구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깊은 유대와 사랑을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김경희는 자신의 모든 휴가를 내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박순자 할머니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백구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이수연 순경과 지구대 동료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할머니의 병원비를 보탰고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은 지역 신문에 작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충견종최엔 이 살린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는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진돗개는 그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주인과 관련된 수많은 설화와 미담을 남겼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그 위대한 전통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희는 더 이상 할머니를 그 험하고 외딴 산속집에서 혼자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할머니와 백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랑 백구랑 같이 사는 겁니다. 김경희의 말에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김경희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백구가, 그리고 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온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경희는 새로 맞춘 듯 깨끗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치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백구, 집 잘 지키고 있어. 할머니 잘 부탁한다. 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미영 하고 힘차게 짖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소리였습니다. 지구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정년을 기다리는 지친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한 마리 영웅적인 개의 주인이자 가슴속에 뜨거운 사명감을 다시 품게 된 대한민국 경찰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보고 계시죠?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김경희와 백구,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마리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과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말 못하는 동물들의 마음을 쉽게 지나치곤 하지만 그들은 때로 인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김민준 경위와 백구,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는 분명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채널 유산을 따라서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